재산 분할 전에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이제 깊은 관계까지는 갔었고요. 한 두세 명. 나 거기다 관계하던 관계 이런 거 안 한 거 너 알잖아. 아, 관계는 안 했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놀았다는 것 자체가 바람이지. 누가 더 도덕적 책임이 좀 큰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연인 관계일 때 동거 중에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아니다, 그렇죠? 그걸 법적 평가로 달리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럼 약간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누가 더 있냐 이렇게 보면 아내분은 육체적 관계를 했고 네. 그다음에 남편분은 도우미를 요청을 했는데 아내와 다르게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남편분은 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 연인 관계에서의 귀책은 아내 쪽에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우리 아내분의 입장은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만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할 생각으로 동거를 이제 시작했고 과거의 일들은 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거였는데 남편이 그런 아내의 믿음을 배반하고 도우미를 불렀다는 것은 배신감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도움을 안 받아도? 그럼요. 제가 더 부도덕적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부도덕? 부도덕적인 것 같긴 아, 한데요. 네네네. 근데 이게 시기가 네. 자꾸 시기가 너무 원고 기간이다. 말 그대로 바람 걸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지? 전 최소한 인정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해탈한 것 같아요. 배신감을 자꾸 느끼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려면 본인의 이제 과오도 떠오르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그럼 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서로 둘 다 쌍방의 문제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좀 서로 둘 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제가 더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좀 똑같다고 봐요. 그나마 양보를 한다면. 네. 남편도 뭐 사실 예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아예 안 꺼냈는데 계속 꺼내니까 먼저.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그거. 그래요. 그 박민지 씨 케이스는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걸로 하면 둘 다 잘못 대상인데 저는 그래도 용서와 그다음에 더 앞으로 미래에 발판으로 삼는 그런 계기로 사는 것들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재산 분할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남편분 앞으로 총 1억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요. 해당 채무가 뭐 생활비를 위해서 쓰였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남편분이 아내 몰래 독단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일으킨 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채무는 오롯이 남편분이 혼자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채무 외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하도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준 돈이 총 4,35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부 다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내분도 남편을 설득해서 마지못해 주긴 줬으니까요. 이런 걸 고려해서 2,500만 원 정도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집 보증금이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가치가. 이 보증금도 아내가 남편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총합 5,500만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빚밖에 없는데 분할이 되나요? 적재산이 없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적극재산이 그래도 남아있는 삼촌이 아니 있는데 아무것도 보증금 없는데 3초. 5,500만 원을 달래는 게 이게 달라고 말이 되나요? 근데 그거는 다 당연한 거고요. 그 3천은 오로지 제 돈이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전에 모은 돈을 거기다 넣은 건데 3천은 당연한 거고 그 4천 얼마를 뜯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못 돌려받는 건 정말 억울하고 그 절반이라도 받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저희가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코인 해가지고 한 빚들 내가 다 갚을게 일단.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있어요. 아내랑 서로 얘기가 돼서 코인 투자를 한 게 2,450, 2,350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예 채무로 다 날라간 거고 아내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빚이라면 반반 주고받는 게 맞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아내가 갚아라. 이런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1,175만 원을 갚아라. 그다음에 장모님 명의의 빚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6천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남편이 장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걸 듣고 투자했다. 코인이랑 언급은 하긴 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그럼 금액은요? 금액은 이제 말씀한 대로 좀 낮춰서 얘기한 건 맞아요. 남편분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형사 고소를 할 정도의 그런 사기 기망행위를 막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출할 그 때 정도 아니다. 금액이 가장 큰데 그러면 이제 좀 금액을 낮춰서 부담하는 얘기를 한 것은. 거죠. 내가 책임질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다만 남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모님 그 얘기를 제가 법리적으로 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휴, 그거는 장모님 어르신한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뭘 얘기는 못 하겠다. 그거는 자기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장모님 돈 6천 다 갚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 그다음에 보증금 3천 적극재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내가 가져가라. 그것까지 내가 손대고 싶진 않다. 쉽게 얘기하면 아내가 아까 5,500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보증금 3천하고 1,175만 원하고 해서 총 4,175만 원을 주겠다. 드리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했죠. 와이프가 또 뭘 할까 봐. 근데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그것도 사실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그 장모님하고 뭐 모든 빚은 다 본인이 갚겠다. 다 갚겠다예요,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요거보다는 더 깎여야 되는 게 맞는데 남편이 지금 드리려고 하면 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드려야 돼요. 4,175만 원 어디 있어요? 자, 어떻게? 네. 자, 어떻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돈을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그 전에 준 돈은. 왜냐하면 그거는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날린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 재산이라는. 네. 사실 원래는 그 돈을 다 못 받는 건데 맞아요. 반주주의 원래는 권리가 못 좋은 받아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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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가 빚져놓고 왜 나눠서 분담하자고 하지 그거는 어이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제가 줄 이유가 없는데도 와이프가 계속 뭐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아주게 달라 하니까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양육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육권이 좀 어떻게 보면 첨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남편분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본인이 경제력도 좀 되고 그다음에 보조 양육자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양육권을 가져온다 그러면 양육비는 안 받을 수도 있다. 2명이니까 사실 양육비가 상당합니다 보면. 다만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장모님 채무 그거는 자기가 안 갚아도 되겠냐? 입니다. 아, 입니다. 양육비를 그걸 이제 장모님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액수가 6천이에요. 그렇죠? 6천이에요, 6천. 근데 애들 양육비는 달에 한 7, 80은 될 거예요. 그게 10년만 해도 7천 넘잖아요. 훨씬. 일단은 아까 재산 분할할 때 그 장모님 관련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가타부타 상세하게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재산 분할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로 반박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지만 장모님이 그렇게 금융권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속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어머님이 사기다. 사실 지금 사위니까 참고 넘어가지. 넘어가고 알겠다 하고 있는 것이지 형사 고소를 마음먹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돈도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모님께 돈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갚으셔야 되는 거고 양육비는 완전히 별개로 보아야 되죠. 어차피 양육은 저희가 주장할 예정이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 1세, 만 2세입니다. 물론 이제 남편분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이 크겠지만 밀착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에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